할아버지와 친구들을 태운 차가 달립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권사님 아니 맹찬이야. 뭉치면 그저 콧노래가 나오게 즐거운 이분들. 평균 나이 87세 할아버지의 단짝 친구들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즉석 노래교실이 펼쳐지는데요.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듯 너와 내가 아니냐. 너 친구를 안 만나니까 말이야 심심하고 말이야. 그리고 권 회장하고는 어떻게 3일 동안 안 만나니까 눈병이 날라고 그래. 야 좋겠다. 자, 이 오른쪽에 조금 붙이셔야 됩니다. 저 박 회장님 오른쪽으로 보시면 정 회장님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 스위스에 가면 저 이승만 박사하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연애하던 그 호수가 있어요. 거기를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비슷해요. 노래 부르고 세상 구경도 하고 이렇게 4인방이 함께하면 그곳이 어디든 멋진 여행길이 되는 겁니다. 노래 많이 불렀어요. 있을 때 잘해. 해운대 엘레지. 왜 부르신 거예요? 예? 왜 부르셨어요? 우리는 만나면 흥겹게 불러요. 그래요? 예, 만나면 그 만난 즐거움으로 인해서 노래 계속 불러야 돼요. 내가 주문한 음식 기다리는 그 짬에도 노래는 멈출 줄 모릅니다. 내가 온다. 음정 박자 조금 틀린다고 부끄러워할 사이도 아니고요. 이렇게 한바탕 노래가 끝나면 입맛은 더 좋을 수밖에요. 맛있는 음식 앞에선 서로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 할아버지들입니다. 우리는 이리 모이면은 썩낼 일이 없거든. 그냥 웃기만 하니까 한 번 웃으면 한 번씩 젊어지는 거지. 그저 여럿이 모아서 노는 거 화합하고 융합해서 지내는 이걸로 세월을 보내려고 애를 쓰는 양반이야. 그런 게 우리들이 당연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아주 그만큼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서 즐겁게 웃고 떠들고 모르긴 몰라도 이 모임에서만큼은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도 있게 되는데요. 만날 때는 반가운데 헤어질 때는 이거 또 섭섭하다, 그지? 자, 반갑습니다. 헤어질 때 아쉽고 또 자꾸 보고 싶어지는 친구들. 할아버지에겐 이 만남이 참 소중합니다. 이 세월은 참 빨리 가거든, 노인한테는. 언제 내가 87살이나 먹었으니 말이야. 언제 이렇게 먹었니 모를 정도로 세월이 빠른데 하루는 굉장히 깁니다. 이 하루 긴 시간을 짧게 보내는 것이 노인의 행복의 첫째다. 이 행복만큼이나 즐거움을 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 장호에 우리 사돈이야. 사돈이요? 아이고 사돈 고생하세요. 이거. 도착한 곳은 사돈과 함께 운영하는 농장.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사돈입니다. 김태성 사장. 네네. 좋아하시는 게 이 자연하고 더불어 사는 걸 좋아하시고 삼겹살 좋아하시고 이렇게 뚱뚱한데도 삼겹살 그냥 삼겹살 잡수지 말라고 싸도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또 청국장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청국장 먹으면 살이 빠진다 해도 꼭 삼겹살 잡수자. 그래도 오늘 비가 누군가는 가장 어려운 사이라는데 할아버지에겐 오히려 가장 편한 모양이네요. 옥선소 그래도 올라왔다.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농장 문턱 닳도록 드나든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러야 직성이 풀릴 정도. 옥수수가 이제 올라오거든. 올라오면 이제 이 수박은 예쁘 커. 그래도 고추가 제일 잘 됐다. 옥수수며 고추며 토마토 키우듯 사돈간 정도 쑥쑥 자랐는데요. 이건 오이고추. 오이고추고 요건 가지고추고. 생긴 건 볼품없어 봬도 몸에는 좋답니다. 농약이라든가 뭐 일적 뭐 약이라는 성질은 조금 더 나타나요. 이게 천차다예요. 그게. 우리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가지고. 금방 따서 바로 한 입. 요 맛이 또 별미죠. 농사는 심어가지고 나는 보는 거 재미, 키우는 재미, 수확하는 재미, 먹는 재미 4가지거든. 요 4가지는 돈 주고 못 사는 거란 말이야. 시장에 가서 사 먹는 게 싸겠지. 그렇지만 요 4가지를 합하면은 이게 훨씬 싸게 치는 거지. 그와 동시에 우리는 건강의 유지가 되고. 냄새 좋아요, 냄새. 점심 때 이거 삼겹살하고 먹으면 좋겠다. 나무는 대략 한 7년 돼야 큽니다. 실컷 땀 흘리고 나면 그 다음엔 빠질 수 없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정성으로 키운 채소에 시장기까지 더한 푸짐한 밥상. 그리고 특별히 사돈이 좋아하는 삼겹살도 빠지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땀 흘려 일하고 푸짐하게 한 상 차려 먹는 게 시골 농장 찾는 재미죠. 행복이 뭐 별건가요? 이렇게 가지고 밥에다가 상추에다 싸서 적셔다. 여기 와서 움직이려다가 식사하면 밥맛도 있고 또 식사하면서 또 얘기하다 웃고 이게 사람 사는 재미지. 재미지, 재미. 사람 사는 세상이고 사람 사는 재미고 노인의 행복이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 거 아니야. 또 행복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맞아. 이게 크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이곳이 바로 할아버지의 집입니다. 일찍 들어왔네. 할아버지 오셨다. 그래. 너 오늘 공 잘 맞았어? 우리 아들 노맹규. 내가 이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효자라고 그러지. 아니요. 효자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김영란이. 우리 귀여운 손녀요. 우리 집 화복이야. 손녀까지 3대가 모여 사는데 소개해 줄 사람이 한 분 더 있다네요. 귀한 보물 다루듯 옷장 깊숙한 데서 꺼내온 것은 다름 아닌 사진인데요. 바로 3년 전 먼저 보낸 아내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놈을 내놨었는데 하도 생각이 나서 우리 마누라 진짜 멋쟁입니다. 늘 웃고 있지만 이렇게 멋쟁이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아픔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6.25 때 만나가지고 6.25 때 이제 그 연애 결혼해서 평생 동안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부부싸움은 한 일이 있지만은 참 서로 사랑하고 잘 지냈다 싶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몰라.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 벌써 50여 년 전인데 그 시절에 연애로 만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참 많이도 좋아했답니다. 평생을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냈던 만큼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울 때가 많다는데요.
사진을 보고 뭐 눈물이 난다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보고 싶어.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농장 일도 더 열심히 했던 건 홀로 된 외로움을 잊기 위한 할아버지 나름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을 기리는 넋두리, 남편 가난 불구하고 사랑으로 맺어져 부모님 모시고 고생만 하였으나 자식의지 만년에는 가난면에 살았는데 청산으로 돌아간 그대는 걱정을 면했지만은 속세에 남은 나는 외짝 신세를 의하오. 이성에서 못다 한 장 저성에서 채웁시다. 할머니가 생각날 때 지어둔 시입니다. 문득문득 혼자라 느껴질 때 한자 한자 적어둔 글이 어느새 회고록이 되고 산문집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글을 쓰는 일은 의외로 할아버지에게 큰 즐거움을 줬습니다. 그 노인은 고독이 제일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데 혼자 있을 적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 그것을 되새기면서 기록을 해놓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산문을 쓰기 시작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심심하고 좀 혼자 앉아서 할 적에는 산문을 쓰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외로움. 그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글을 쓰는 할아버지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독과 외로움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재섭 할아버지가 하시는 방법은 매우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자서전을 쓰시면서 과거를 회고하시잖아요. 그러한 회고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왔는지 그러한 것들을 배움으로써 지금에도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외로움을 또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삼대가 함께 모여 산 지 17년째. 할아버지 아침 준비는 며느리와 함께일 때가 많은데요. 거창할 건 없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할아버지의 생활신조 때문인데요. 토마토 좋아하셔가지고요. 아침에 토마토 작은 거는 한 이거 2개 정도 드세요. 어이쇼. 그래도 우유 담당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 그냥 마시는 게 아니네요. 여기다 물을 3분의 2 타서 한 컵을 만들어요. 말하자면 할아버지만의 제조 비법. 우유를 한꺼번에 다 먹으니까 조금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3분의 1쯤 하니까 해서 물을 타니까 먹기도 좋고 또 사실은 많은 칼로리를 먹으면은 아침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내 몸에 맞게 직접 만들어 먹는 우유처럼 매일매일 꼭 실천하는 할아버지만의 건강법이 있다는데요. 매일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고 매일 10번씩 크게 웃고 매일 100자 이상 글을 쓰고 매일 1000자 이상 글을 읽고 매일 10,000보 이상을 걷는다 하는 것이 일십백천만의 실천입니다. 이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름하야 일십백천만 건강법. 할아버지의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먼저 1000자 이상 글 읽기. 아침 식사 때 꼼꼼히 읽는 신문이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속물이 10% 이상 손실되면 치명적이다. 의학계에서 성인은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권장한다. 이때 얻게 된 많은 생활 정보는 절대 그냥 흘리는 법이 없습니다. 컴퓨터에 하나하나 입력하는데 이건 백자 쓰기에 해당하는 거죠. 건강 정보까지 얻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고요. 아침 저녁 식사 후에, 그러니까 하루 2번씩 할아버지는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합니다. 손에 모세혈관이 많대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활성화되니까 이 관절이 좋대. 그래서 박수도 치고 주물기도 하고. 하루 10,000보 이상 걸으면 건강하다고 하죠. 할아버지도 그 말을 실천하는 겁니다. 5km면은 한 8,000보. 여기에서 걷는 것만이 대략 5km니까 집안에서 걷고 어디 뭐 옆에 가고 하면은 어쩌대서 10,000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루 한 가지 좋은 일 하기. 특별한 건 아닙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 번도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지 않고 적어도 하루 10번은 크게 웃기. 할아버지는 이렇게 일십백천만의 다짐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려 애씁니다. 이거 이제 실천하기가 힘이 들어 그렇지. 이걸 만약에 꼭 실천한다면은 틀림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거다. 요새 흔히 말하는 9988 234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쉽지는 않지만 결심한 대로 스스로가 정한 일십백천만 건강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자세. 할아버지의 또 하나의 건강 비결입니다. 그날 늦은 오후.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 힘드셨어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어. 우리 정아이도 왔네.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많이 먹고. 맵지 않거든. 네. 특히 고추가 좋대요. 이게 비타민이 제일 많대. 그래. 채소 중에서. 할아버지가 농장에서 갖고 오신 거예요? 여러 세대가 같이 살려면은 서로 조금씩 참고 양보하고 상대방을 먼저 조금 존중을 해주고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죠. 많이 참으시죠. 그리고 제가 치마를 제가 조금 짧게 입어도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실 때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너무 이쁘다예요. 그런 것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신세대 할아버지 같아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묻고 들으면서 가족에 대한 배려심이 커진다는데요. 우리 가정은 모두 다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꼭 인사를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딜 갔다 오겠습니다. 그게 노인의 고독 해소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이 참 좋다. 그 무엇보다 함께하는 가족 덕분에 건강할 수 있다는 노재섭 할아버지. 어떤 모습 때문일까 할아버지의 방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예. 힘드셨죠? 고라니가 뭐 고구마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 또 고구마를 예. 줄기나 먹고 뿌리를 캐 먹는가 봐. 틈날 때면 자주 할아버지의 방을 찾는 아들. 내일은 또
연락해서 또 만나셔야 되겠네. 또 연락 올 거야. 아침에 전화하지, 저녁에 전화하지 뭐.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손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하세요? 할아버지가 여기에 사진 넣고 싶으면은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한번 여기 눌러보세요. 네. 그 다음에 나누는 대화에도 어색함은 없습니다. 금악당 앞에 가면 1km라고 딱 써놨어. 아 거기 용인 그쪽부터요? 용인 거기에서 또 네. 음악당까지 걷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할아버지 지론인 말이야. 네. 일십 백천만 이 이론을 또 얘기했지. 네. 내가 오다가 잘 얘기해. 3대가 함께 살면서도 불편함이 없는 것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리고 특별히 할아버지가 자랑할 게 있다네요. 87세 생일이 4월 10일인데 그날 보내준 거예요. 저희 삶이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듯이 할아버지의 삶도 그러하시길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손녀 정은 올림.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손녀와 같이 나도 만족하면서 산다.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카드를 참 좋아해요. 할아버지에 대한 손녀의 사랑이 각별함을 알 수 있는데요. 가족들 사랑만큼 큰 힘이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할아버지를 극진히 생각하는 아들, 늘 배려하는 며느리. 서로를 아끼는 가족들의 마음이 가장 큰 장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대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 가족 성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